농협이라 이게 농협중앙회가 있고요. 단위농협이 있고 축협이 있습니다. 예, 농협 단위농협하고 이 축협하고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부동산 대출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협이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와, 진짜 극단적인 조치예요. 미분양 신규 공동대출은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면 중단했습니다.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PF 대출이 지금 현재 많고요. 예, 이 많은 대출이 결국은 묶여 있다. 예, 그래서 전면 중단하겠다. 예외로 인정하는 것도요. 분양률이 70%가 되고요. 임대율이 70%가 된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것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안전한 것만 하겠다. 그만큼 말입니다. 농협은 PF 대출에 있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까요?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까요? 뭔가 농협 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로 그 문제는 이걸 것 같습니다. 농협이나 축협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취급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4분기니까 12월 말입니다. 1조 4,23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1조 5,407억 원이에요. 지금 말입니다. 6개월 만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8.2% 1,168억 원이 늘었습니다. 뭐 6개월 만에 1,168억 원이 늘었다고 해서 이게 뭐 큰 위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연체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체율을 보면 심각합니다. 2022년 4분기에 연체율이 6.55%였습니다. 금액으로는 932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3월 말에는 10.74%로 올라갑니다. 1,542억 원. 그런데 6월 말 가니까 20.30%로 올라갑니다. 3,128억 원. 여러분 연체율이 20.30%면 괜찮을까요? 예, 괜찮지 않습니다. 연체율이 20%가 넘어간다는 건 여러분 그 사업이 이미 망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농협의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에서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20.30%로 연체율이 급등한다는 것은요. 다른 쪽에서도 PF 대출의 어떤 연체율이 급등한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연체율 자체가 너무 급하게 빨리 늘어나니까 농협도요. 이게 축협도요. 농협 축협 같이죠. 농협중앙회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미분양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위기의 조짐이 보인다고도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1111개 농협 축협 중에 연체 상위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한 거잖아요. 연체 상위 50여 곳만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좋은 일이 더 벌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도 많았을 거고요. 지금처럼 많은 것처럼 여기에 말입니다. 브릿지 론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 매입 비용으로 빌려준 돈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본 PF 대출에 대한 어떤 금액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따졌을 때는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가 농협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나가 터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쭉쭉쭉쭉 터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지금 상호금융권 농협이나 축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쪽은요. 새마을금고까지 지금 어렵다 해온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상호금융권에 적지 않습니다. 연체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요. PF 전체로 보면 말입니다. 2020년에 4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연체율은 0.30%입니다. 뭐 연체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12%, 1.12%가 되니까 충격이 되죠.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0.09%였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0.10%가 2분기 6월 말에 4조 8천억 원이 되면서 1.12%가 됐는데 3분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금액은 4조 7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체율은 4.18%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괜찮을까? 농협이 괜찮아? 축협이 괜찮아? 신협이 괜찮아? 새마을금고가 괜찮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은 그야말로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입니다. 제2금융권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로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거든요. 왜 억지로란 말이 나오느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3분기 현재 134조 3천억 원. 여기에 연체율이 2.42%까지 올라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도요. 자구 노력이 우선이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퇴출시킬 건 퇴출시키고 살릴 건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은요. 일촉즉발의 위기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협은 지금 굉장히 커지고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마저 있습니다. 하나가 터지면요. 이게 다 터진다는 기본적인 부채 가치 사설이 있거든요. 이게 이금융권도 터지면 이금융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1금융권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1금융권까지 위험을 해지니까 아마 그 위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상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은 크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을 지금 이금융권에 많이 맡겨두셨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금융권은요. 어디가 어떻게 부실이 됐는지 쉬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반드시 적용을 해서요. 시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은요.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까지 포함이니까 4,700만 원 정도 넣으면 이자까지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금자 보호한도 정부에서도 늘리려고 했잖아. 1억으로. 그런데 결국은 안 늘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금융권의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1금융권까지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으로 늘리면요. 1금융권의 돈이 2금융권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1금융권까지 위험해지는 그런 사태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조심 또 조심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상황 예상했던 것보다가 예민하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사실 그것도 이자가 포함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